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몰드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드 공사는 이제 금속 몰드하고 합성 수지 몰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상당히 간편한 배선 공사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간단한 공사에 이제 속하고요. 금속 몰드 공사 같은 경우는 미관을 별로 중요시 않는 장소 그런 곳에서 합니다.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서 스위치나 콘센트 위치 변경할 때 이제 사용하고, 그 증설이나 개수공사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의 배선에도 적합합니다. 그냥 이거는 몰드가 뭐 다른 공사에 비해서 몰드가 그렇게 뭐 비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몰드 떼고 붙이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몰드, 근데 이제 또 불편한 점은 몰드가 고정돼야 되는데 또 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큰 부담이 없는 배선 공사를 할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아주 뭐 심하게 신경 쓴다든지 뭐 정교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절연전선 들어가고요. 또 이런 부속품들, 금속 몰드, 박스, 부속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대로 사용이 되고, 몰드, 금속 몰드를 황동제나 또는 구리 몰드로 쓸 때는 폭이 5cm, 두께가 0.5 이상인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같은 몰드 안에 들어가야 될 전선 수는 일종 금속 몰드에는 그 열선 이하로 넣어야지 되고요. 이종 금속 몰드는 단면적이 20% 이하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금속 몰드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뭐 예외 규정은 뭐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라든지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게 한 거라든지, 또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이 뭐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뭐 시설하는 뭐 이런 것들은 예외로 둡니다. 사용 전압은 400V 이하로 하고요. 금속 몰드 배선은 옥내에 그 외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 손상 받을 우려가 없는 그런 곳에 노출된 건조한 장소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부품은 견고하게 해야지 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영제 등에 확실하게 지지를 해야 돼요. 몰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벽, 바닥 이런 곳에, 주로 이제 벽하고 바닥이거든요. 건물의 벽하고 바닥에 몰드 공사 지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해줍니다. 자, 금속 몰드 배선용 재료, 금속 몰드 뭐 베이스가 있고 커버, 단순합니다. 두 가지로 베이스하고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 베이스하고 뚜껑 사이에 전선이 들어갑니다. 부속품들은 쭉 우리가 이제 보시고, 여기 바닥이 베이스고요. 위에 넣는 게 이제 커버입니다. 이것들을 나머지는 연결시켜주거나 고정시켜주거나 이러한 것들이죠. 한번 쭉 교재를 이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성 수지 몰드 공사. 그 매입 배선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안에다가 전선을 매입하겠다, 또 뭐 이런 매입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노출 배선 공사입니다. 노출 배선 공사고, 합성 수지 몰드를 이제 할 때 몰드에 뚜껑을 떼고 절연 전선 케이블 넣고 그 다음에 씌워서 이제 배선하는 그런 방법이죠. 위에 여기서 봤을 때 커버가 금속재가 아니고 합성수지인 거죠. 뭐 베이스도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 몰드 배선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하고요. 홈의 폭, 깊이가 3.5cm 이하,
두께는 2mm 이상 것이어야 된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 두께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두껍고 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모서리를 잘 다듬어야 되고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해야 됩니다. 조영제에 쉽게 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떨어지니까요. 그 시설을 잘못하면 몰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선의 접속점을 합성 수지 몰드 안에다가 둬서는 안 됩니다. 400V 미만이어야 되고 이것은 같습니다. 또 전선 피복이 몰드 안에 들어가면서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조영제에 부착할 경우에는 40에서 50cm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것 외에 본드로 붙인다든가 그런 걸로 이제 견고하게, 또 뭐 그 자체가 뭐 양면 테이프인가요? 양면 접착제 이런 것이 붙어서 나오는 그런 베이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몰드 공사, 몰드를 이용하는 배선 공사 있습니다. 몰드는 벽이나 바닥에 주로 붙이는 것이다. 베이스가 있고 뚜껑이 있다. 시공이 간편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전선으로 이제 할 때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덕트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같은 몰드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덕트는 뭐 주로 이제 금속재고 이렇게 사각형의 큰 케이스죠. 큰 케이스를 쭉 길게 통로처럼 이렇게 해서 전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몰드는 이제 전선이 작죠. 작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케이블은 들어가는 선이 전선이 아니고 케이블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케이블 자체가 절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절연이 잘 되어 있는데, 케이블을, 그래서 절연이 잘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은 어떻게 이제 공사를 할 거냐? 메신저 와이어 공법이 있고, 행거 지지 공법이 있고, 인서트 지지 공법이 있고, 스테플 공법, 수직 조가 공법, 뭐 직접 지지 공법, 케이블 트레이 공법, 금속 덕트 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메신저 와이어 공법은 이거는 이제 뭐 배선수가 적고 루트가 직선적으로만 길 때, 케이블 배선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메신저 와이어, 그래서 이거는 그 케이블 자체가 늘어지는 이런 장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인더 선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위에 메신저 와이어라고 하는 게 있죠. 메신저 와이어. 메신저 와이어를 먼저 하고 메신저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바인더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에 이렇게 케이블이 축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설치하는 간격은 15m 이내로, 이 와이어는 15m를 넘으면 안 돼요. 와이어의 길이가 15m를 넘으면 안 된다. 케이블에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그 바인드 선으로 50cm마다 묶어주는 것이 메신저 와이어 공법에 이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3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행거 지지 공법은 천정 안에 천정 바탕재를 이제 매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지 볼트를 이용해서 기구를 달아서 배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을 한데 모아 지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천장 배선을 할 경우에, 이때 천장 배선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천장 배선할 경우에는 행거 지지 공법이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 배관, 덕트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하지 않도록. 인서트 지지 공법은 거푸집, 이제 콘크리트, 거푸집을 이용해서 슬라브의 선행 배선 작업을 이중 천장 내에서 실시할 때 거푸집에 미리 못으로 인서트를 고정하고 한다. 거푸집에다가 여기 인서트라고 하는 걸 해주고 이제 거기에다가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스테플 공법은 이제 가서 이렇게 위에다 그 벽이나 천정에다가 찍는 거죠. 케이블 측면이나 화면에 지지 간격을 1m 이내로 견고하게 이제 스테플을 이제 찍어주는 거죠. 조영제 스테플을 박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케이블에 손상 주면 안 됩니다. 수직 조가 공법은
빌딩이나 뭐 맨션 등 이런 간선 케이블, 이렇게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간선이라 그랬죠. 그때 배선 공간이 막 좁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케이블을 이런 것들 케이블 우시 부분을 이런 것들을 벽이나 천장에 이제 지지하고 케이블 수직으로 날아서 배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지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지지공법은 케이블을 조영제, 벽이나 천장을 따라서 이제 클리트나 새드를 이용해서 직접 배선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어떻게 하는지 지지점과의 거리는 1m 이하고 옆면에서 할 때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도 지지점 간의 거리를 1m로 해줍니다. 또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의 어떤 접속 구조에서는 30cm 이하로 지지점을 좀 확보를 해줘야지 되고, 그 외의 장소는 지지점과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콘센트가 있네요. 그죠? 콘센트가 있고, 이렇게 새들이나 또 클리트로 쭉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옥내 배선 공사에서 케이블을 다수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을 다수 여러 개를 시설할 경우에 그때 케이블 래크가 사용되고 있고요. 뭐 수직부는 2m 이하, 또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해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점 간의 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금속 덕트 공법이라고 했죠. 옥상에 이제 이런 저압 또는 고압 케이블 배선에 옥상에 배설되는 저압 또는 고압 케이블 배선에 옥상 전선로용 금속 덕트를 사용을 합니다. 옥상 슬라브 안에는 방수 시트가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뭘 갖다가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옥상 그 방수 시트의 이제 손상, 그러니까 건축물의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덕트를 사용을 해줍니다. 덕트를 사용을 해주고, 그래서 금속 덕트로 케이블 공사 때 금속 덕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수직 덕트인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이 충격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금속관, 합성 수중관 등에 사용하는 뭐 그런 적당한 방어 조치, 방어 장치가 좀 필요하다. 케이블이 자꾸 충격받는 그런 장소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전선로 공사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땅속으로 좀 해달라. 전봇대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봇대 세우면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들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가고, 이제 DSLR 뭐 그런 시대도 이제 가고, 스마트폰 폰가가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자꾸 가공 전선이죠. 전선하고 전봇대가 자꾸 나온다고 도시 미관이 이제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땅속으로 전선을 전선이나 케이블을 땅속으로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다가 지중전선로라고 합니다. 지중전선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